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자, 오늘 1월 22일 토요일이죠. 지금 6시 2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좀 많이 따뜻해졌고요. 따뜻하다고 하는 게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6도 정도 됩니다. 근데 바람이 잠잠해서 좀 괜찮고요. 역시 토요일 좀 먼저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만났고 저 앞에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지난주 말이죠. 지난주에는 좀 역대 제일 좀 추운 날씨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길 위에 보이지 않았죠. 근데 오늘부터 조금 날씨가 풀려가지고 앞에 지금 여러 명이 지나가는 분도 보이고요. 걷기는 참 좋은 날씨인데 또 이제 날이 조금 풀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거든요. 특히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요. 어제부터 나쁨입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지역이 여기 초미세먼지 나쁨으로 이렇게 뜨네요. 근데 걷기는 진짜 더없이 좋아요. 안 추워요. 춥다는 느낌이 안 드는 날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마개도 하고 좀 다소 중무장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요. 네. 어제는 좀 잠을 일찍 자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좋네요. 오늘은 어제 대략 한 11시 못 돼서 잔 것 같아요. 11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또 술 한잔 했거든요. 네. 소맥을 한잔 했는데 안주는 뭐였는지 아세요? 안주는 방어였습니다. 방어. 겨울 방어. 딱 겨울 방어 딱 한 상 차려가지고, 물론 집에서 먹었죠. 테이크아웃 해와가지고 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곁들이면서 소맥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방어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곁들이는 해삼, 개불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요. 막장, 초장, 기름장 딱 준비해가지고 쇽쇽 찍어 먹었죠. 방어가 통통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통통하게 이제 씹히는 맛이 참 좋아요. 겨울 방어는 특히 제철 생선 같습니다. 그 씹히는 맛, 씹으면서 단백질 공급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소맥 한잔 딱 하는 여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잔 할 때 말이죠, 안주 같이 이제 곁들일 때 원래는 진짜 좀 주당들 보면 술 한잔 하고 안주로 한 점 딱 이렇게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예요. 안주를 먼저 집어먹고 그 다음에 술 한잔하고, 안주 위주의 음주 문화, 약간 좀 그런 느낌. 또 여기 뭡니까 여기. 해서 여기다가 라이트를 도로에다가 길 위에다
인도 위에다 차를, 여기 뭐 새벽이라 하더라도 길을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렇게만 요즘에 왜 저러죠? 최근 들어서 좀 저런 현상들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그 다니는 사람들 길목에다가 그냥 차를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또는 정차를 해놓고, 예? 라이트를 딱 켜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시야를 방해를 해요. 여기 기본적으로 어두운 지금 이때, 예? 시간적으로 어두운 이때 한 6시 30분쯤 되고 7시 전에는 컴컴하잖아요. 근데 걸어오는 사람들 눈을 이제 멀어버리게 레이저를 쏴버리고요.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조금 좀 별로네요. 이렇게 아침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길 가운데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는 라이트를 뿌려버려. 차라리 그냥 비상등을 켜놓는 게 낫죠. 깜빡깜빡. 비상등 깜빡하고 뭐 잘못 와가지고 부딪히거나 이런 게 염려가 된다면 라이트 말고 비상등을 켜야죠. 그런 거 좀 잘 좀 시민의식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근데 볼 때마다 얘기는 할 거예요. 볼 때마다 얘기는 할 겁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략 11시에 잤기 때문에 몇 시간입니까? 거의 7시간 가까이 취침을 했다. 좀 취침 많이 한 편이죠. 평소 같았으면 한 6시간 이렇게 자곤 하는데요. 7시간 잤다. 좀 많이 잔 편입니다. 요즘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을 많이 자질 않거든요. 심지어는 한 3시간을 자고 일어났을 때도 별로 뭐 따로 뭐 잠이 모자라가지고 더 자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그런 날은 조금 몽롱하긴 해요. 네. 대신에 막상 근데 낮잠을 좀 잘 자지는 않았던, 잠깐 선잠 비슷하게 TV 보다가 조금 이제 잠깐 그냥 선잠에 들고. 어우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또 약간 콧물이 나오네요. 좀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와서 그런지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제 집에서 밖에 나가서는 아직도 코로나고 뭐고 해서 조금 밖에서 이렇게 뭐 식사하거나 술 한잔 하거나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테이크아웃을 이용해서 또는 배달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그런 안주들을 곁들여서 이제 한잔하는 여유를 특히 주말에는 한 번씩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르막도 이제 올라가고요.
요즘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이슈는 대선이죠. 대선이지 않습니까? 오늘 1월 22일, 지금 며칠 남았죠? 3월 9일이 이제 선거일이죠.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40여일 남았네요. 이제는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제 딱 진짜 올해 대선을 치르면 뭔가 이제 또 변화의 계기가 마련이 될 거예요. 진짜 어떤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의, 한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향후 5년간 나라의 운영 방향, 어떻게 2020년대를 이끌어갈지 결정이 되거든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바꿔갈 건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결정에 납득을 해 나가게 될 건지. 그러니까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납득을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닌가요? 정말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는 것,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납득하는 것.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잠깐 물러서 주는 것. 그게 결국은 같이 사는 사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납득의 민주주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강조를 하죠.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내 자유가 더 확대됐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게 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나의 이익을 지키고 더 이익을 넓혀가는 게 물론 개체로서는 최고의 목표가 맞겠죠. 개체로서는 자신의 자유를 늘려가는 게 최고의 목표일 거 아니에요.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공동체 수준에서는, 개체 수준에서 그렇게 원하는 그런 일들을 100%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100%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100% 정말로 이제 필요한 일이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속해서 정말로 그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어떤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소망도 말이죠,
공동체하고 연관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똑같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해야 나 자체도 떳떳하고 그 다음에 더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그런 이익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그러니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서는 말이죠. 더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좀 더 이제 좋은 걸 하고, 좋은 걸 받고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뭐 좋겠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뭐 시민 운동도 하고 이러는 거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 자신도 떳떳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하다, 이런 가치들, 어떤 시민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런 공동체가,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욱 발전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 어린이들, 주변에서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딱 마음속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어려서부터 배웠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내 판단에 스며들었던 그런 좋은 사상들, 어떤 생각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그렇거든요. 정말로 본 뜻이 뭐냐, 당신의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일단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결국은 딱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의도는 이건데, 의도는 다른 쪽에 이렇게 빼놓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말이죠,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찾는 거죠. 사실은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따로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마치 이걸 공동체를 위한 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진짜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 자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잘해야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의도는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좋으면 된다.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거죠.
보통 무슨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제도 자체를 손을 보죠. 그 다음에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거를 바꾸자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도를 봤을 때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공직자의 뭐 임기가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규정이나 좀 하위 규정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어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기가 2년이다, 예. 연임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지금 그 임기가 이제 거의 다 해가는 그런 어떤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다. 지금 규정상에는 그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지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임기 중에 이 임기를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연임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교체된다면 뭐 누가 될지 모르긴 하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보다는 나한테 도움이 덜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 그 규정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꾸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명분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은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히기 위해서, 몇 년 더 앉혀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규정이라는 거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저마다의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수결의 원칙 같은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수결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만약에 미리부터 그 사람의 이런 의중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과 그렇게 바꾸고자 시도하는 그 사람과 한 통속이라면, 그래서 그렇죠, 서로 막 이심전심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유도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의중을 알면서 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 그 사람의 의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겠죠.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좀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명분을 찾읍시다. 명분.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제대로 된 일을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직위에 대한 임기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더 많은 기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해당 2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기를 그렇게 늘린다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두고 싶어서 한 건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구슬리는 그런 언행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죠. 아,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구만.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 이건 정말로 독립적으로 독립성 있게 아주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버리면 마치 한 사람이 독점하듯이 이걸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또 가능하겠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바꾸려는 사람은. 이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2년 만에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사례들을 또 하나하나 찾아보겠죠.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그겁니다. 나는 바꾸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대로 그 사람의 임기를 좀 보전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특히 민주주의라는 그런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린 다수에 의한 그런 합의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보고요. 지금 시간이 6시 54분이네요. 살짝 날이 좀 더워지고 있는데요. 날이 더워지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알려주진 않죠. 결국 해석의 문제고 평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로 이 제도 운영을 잘 할 것인가? 나중에 이 사람이 연임을 하더라도 진짜로 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속성 있게, 단절됨 없이, 그 다음에 결국은 다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지난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됩니다. 행적이요. 여기서 행적이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말하는 거를 보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 이게 아니고, 사실은 말과 행동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도 볼 필요는 있죠. 그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행동들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합되는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그 행동에 일관성이 있느냐,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그 철학이 또 가치가 있느냐. 만약에 지금 당장에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람들은 의심을 할 거거든요. 결국
아, 지금 이러는 게 옳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사람들을 속여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의 의견에 같이 동참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과거의 행적들을 그렇게 많이 좀 세심하게 따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조금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번 그런 안 좋은 행적들을 보였던 사람들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항상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사익에 따라서 말이죠. 사익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크긴 하지만, 나도 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되면은 나한테 이런 지점이 유리해. 특히 그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일 때 그렇게 그냥 선택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문제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바른 사람이 이렇게 뽑혀야 되고, 그 사람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그 사회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점점 낭떠러지로 이제 밀려 나가는 거죠. 벼랑길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차량이 막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지나가 버리네요. 이렇게 새벽인데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쩌려고. 저런 거 하나하나 참 좀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는데도 슝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잠깐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저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당장에 대통령 당선은 되고 싶은데, 참 그거를 지금 무언가 이제 강력한 주장, 그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 관점이 있는 시민들은 말이죠,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안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지켜봐야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신념이 옳은지,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신념에 따라서 옳은 행동을 해왔는지, 이런 걸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늘어나고 더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지난 행적을 봐야 돼요. 그거밖에 다룰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나는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네. 대신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는 과거의 행적입니다.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되어 왔냐에 대해서 확인할 때 비로소 지금 현재 그렇게 외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의 행적도 좋지요. 사람 한 명을 따질 때는 과거의 행적을 따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를 관찰을 해야 된다면 수많은 격언들, 명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변 인물들을 봐라.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이렇게 영입을 할 때 말이죠. 어떤 정치인들이 특정 인물을 영입을 할 때 그거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나 또한 같이 이렇게 지니고 있다. 이 사람과 일을 같이 하겠다. 철학을 공유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 누가 있는지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그 주변의 인물들도 지난 과거의 행적을 살펴야죠.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행동이고요.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한 행동을 말로서 또 포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실체를 좀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본인이 시사평론가가 됐다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그거를 반출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선이 이렇게 지금 자, 좀 뛰겠습니다. 네, 성공. 다소 좀 위험하긴 했는데요, 성공했어요. 녹색 신호에 이렇게 잘 횡단보도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 50일이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죠. 다시 한번 그 후보들과 그 주변의 인물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로 진실인지 판단하는 근거로 이렇게 한 번씩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토요일 아침, 지금 시간이 7시 5분 정도 됐네요. 대략 걸음수로는 오늘 좀 많이 걸었죠. 5,000보 이렇게 넘어갑니다. 좀 뜀박질도 하고 그랬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대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약간 그 사람이, 정치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실체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근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날이 이제 또 밝아오고 있네요. 하늘이 살짝, 완전히 깜깜한 하늘은 아니죠. 빛이 살짝 비춰오는 그런 하늘이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